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시작하겠는데 내 감정 알아차리기. 다 분노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인데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뻘떡뻘떡 화를 내지? 그러니까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가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감정이 분노 감정인 것 같아요.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혼자서 그거를 감당해요. 그런데 분노 감정만큼은 누군가에게 이걸 집어 던지죠. 자기 혼자 내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전가시킨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나를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분노를 전가시키고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제 중간에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한 가지 극단적인 예지만 한 가지 예를 들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어느 나라에 여러 번 선교차 이 세미나를 가져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녀 교육 세미나를 마치고 어떤 자매가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쓰러질 듯이.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이 자녀들을 지금 키워도 앞으로 이 자녀들이 자기한테 할 원망을 생각하면 너무 앞날이 암담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거냐면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 시어머니랑 같은 아파트, 시부모들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설날, 그러니까 이제 저쪽 동양 쪽이죠. 어느 날인지. 거기서 만두를 좀 만든 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들은 배고파 했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화를 냈죠. 왜 이제 와? 아니 지금 애들이 배고파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 만두 놓더니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한 5살, 6살 만으로 남자의 거보다 더 2살 어린 여자애를 놓고 그 남자애한테 네가 앞으로 동생과 엄마를 잘 돌봐. 그리고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내가 화를 내서 우리 남편이 죽었고 이거를 본 내 자녀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2시간 동안 그 남편이 뭐를 당하고 왔겠어요? 그 아버지한테 분풀이 대상이 되고 올라온 거죠. 이미 여러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2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고 남자가 그 아버지의 화를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연약하니까 2번의 자살 시도를 안 했다가 지금 그날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남편도 잠깐의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 또한 이 아들이 이렇게 되게끔 한 거는 그 아버지가 그 귀한 아들 한 자녀니까 사랑도 했지만 기대가 안 미치고 자기한테 부족한 것들을 그 아들한테 다 전가시킨 거예요. 나 감당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제가 몇 년 거쳐서 몇 번의 서로 이제 상담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세미나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떤 공포에 지금 휩쓸리고 있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아버지도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뒤에 화병인 거죠. 2, 3년 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지 않아요. 50대 중반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들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게 감당이 안 되지니까 계속 이 화 때문에 쓰러져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조그만 애는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데 죽음에, 남자들은 빨리 죽는다. 나도 이제 남자인데 빨리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까지 간 걸 보면서 이 분노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거기서 너무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걸 보고 왔고, 그런 예들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도 많고 여기도 많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도 속에도 있었고요. 제가 모든 감정 중에 이 분노 감정 하면 내가 너무 잘 경험해 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정말 마음에서, 속에서 절절히,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여기에 와서 나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을 텐데, 나같이 나도 모르게 전수된 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나같이 좀 변화받아서 내 가족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아픔을 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너무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근데 내가 알아차리는 거 되게 좋아요. 나를 잘 알아차리면 다른 사람이 왜 화나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내가 화나는 걸 모르는데 다른 사람 화나는 거 가늠도 못하죠. 내 화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화나는 게 왜 그러지? 오늘은 이제 그거 알아봐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화를 잘 내고 있는지 아닌지, 내 감정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쭉 마음속으로, 나 저래 한번 마음속으로 짚어보세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남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내가 그래 본 사람은 알 거예요.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임을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난다.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경험이 있다.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몇 개가 나한테 있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몇 개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이게 분노의 감정이라고 못 느끼고 한 걸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내 정신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한 일이 있었다.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봐왔다. 지난 한 해 동안 나 자신을 탓하고 나에게 화낸 적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노력이 헛수고라고 느낀 적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따금씩 나를 슬프고 불행하게 느끼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분노가 전체적인 내 신체 건강에 손상을 끼친 적이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피하고 떠올리기 싫은 적이 있었다. 나는 작년보다 더 쉽게 짜증을 내곤 한다. 정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나 자신을 많이 억눌러야 한다. 예전보다 단체 활동을 참여하기가 꺼려졌다.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내가 느꼈던 감정인지 한번 보세요. 네. 이 가운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참 좋을까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가로 뭐를 받으려는 욕구가 결핍이 되거나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분노 감정의 다른 말. 어떤 말을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한번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관심. 네? 관심. 관심. 오케이. 네, 좋아요. 관심요. 또 인정. 인정. 예, 좋아요. 예, 또 뭐가? 예? 사랑. 맞아요. 예, 사랑. 관심, 인정, 사랑 다 그거죠. 이해받고 싶었을 때. 그렇죠? 네. 중요한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인정받고 이해받으려는 욕구가 결핍이 되거나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왜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봤어요? 네. 어떻게 해봤어요? 어떻게 해본 거 나눌 수 있어요? 삐처리를. 삐져요. 예, 삐진 거는 참 예쁜 거죠. 그래도 엉뚱하게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화를 내는 거, 그래서 탓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다른 말을 우리가 이제 계속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올 때,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지금 내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실 수 있으면 스마트폰에 적던지 이렇게 그 노트 있죠? 거기다가 나이 드신 분이면 제가 종이를 갖고 오는데 젊은 분들이어서 기억하고 하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떤 감정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감정, 느낌. 생각 말고요. 많이 적으시는데. 여기 시계는 어디 있는 거죠? 시계가 없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5개 이상 적으신 분. 5개 이상. 예? 5개가 안 돼요. 그럼 3개 이상. 3개 이상 3분. 그러니까 5개 이상 적으신 분 없으세요? 제일 많이 적으신 분 누구죠? 밥 사야지. 어떤 분이세요? 한번 3개,
한번 3개 하신 분들 자기 감정 한번 나눠줄 수 있어요? 뭘 느꼈는지? 안 될 것 같아요. 아, 무슨 감정인지 약간 이해가 돼서. 손상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보람, 음, 기쁨, 기대, 아, 기대, 감사, 편안함. 네, 5개 됐네요. 그러면 여기 3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좀 단순하긴 한데 행복함, 네. 새로움, 음. 배부름, 따스함. 예, 좋아요. 예. 4개. 또 2개? 2개 하신 분. 저 2개. 2개. 왜? 어떤 감정? 초조, 긴장. 초조한 긴장감 내 대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감정하고 하라 그러면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이 정도밖에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준비했어요. 특별히 우리 남편을 시켜가지고 이게 그냥 주면 안 되겠어서 지금 이걸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코팅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보라고. 네, 몇 개 더 필요하시죠? 예. 네, 여기서 나눠 가져서 보세요. 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감정의 목록들이 있는지, 이거를 사용했는지, 그렇죠? 예. 이렇게 사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용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린 거는 이 목록을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아니면 책상에 놓고 없으세요? 네, 저는 예, 예. 이거를 이 단어들과 친숙해지세요. 그래서 뭔가 오늘 할 게 이건 거예요. 화 대신 이렇게 얘기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감정 명록 갖고 왔으니까 보세요. 걱정스럽고, 예, 까마득하고 암담하고 이런 표현. 그냥 좋고 나쁜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 많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정도면 예,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따가 또 이제 한번 쓸 거예요.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고 사고 형태예요.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많은 감정들이 있죠. 이 중에 이 많은 감정들 중에 그냥 분노 하나예요. 근데 특별히 분노하면은 안 좋은 영향, 안 좋다고,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분노 감정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야지 위험에서 나를 구출해주는 감정이 분노 감정이에요. 근데 이건 꼭 있어야지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내 가치를 보존하려는 의지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한 거나 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를 보존하는 거. 제가 이거 본능적인 욕구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였었냐면 어느 그 그라지도에 우리 아들 아기 때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갇히면 못 나가고 안으로도 지금 잠겨서 못 가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라지도가 이렇게 내려올 때 내가 정말 헐크같이 이거를 탁 올려서 열었어요. 열릴 수 없는 상황에 열린 거예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살려니까. 여기에 갇히면 100도 넘는 여름에 얘랑 나랑 죽어. 이러니까 그게 올려지는데, 그걸 고치러 오신 분이 이걸 어떻게 열었어요? 그래. 스프링이 다 나간 거 가지고 열 수 없는 상황에 열린 건데, 살아야 되는 본능적인 힘으로, 아마 나만 있어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살아야 됐다는 그 힘으로. 근데 이런 거 가끔 있죠. 차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탁 튀어서 저쪽에 도망가서 사라져 있는 것들. 그 본능적으로 살려는 의지인 거예요. 그런 힘인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신념을 보존하는 의지. 내 신념.
내가 믿는 거, 그걸 우리 타인의 가치 무시당했을 때 언제 이게 신념 가지고 분노하게 되죠?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아우, 정치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반으로 딱 나눠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이게 신념이 다르면 뭐 호적에서 판다 막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요. 부모님과 이거 뭐라고? 이건 뭐라고? 뭐 A 정당, B 정당이 다 잘하나요? 다 못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믿기로 했어. 내가 이걸 믿기로 했어. 내 신념이야. 그러면 A를 공격하는 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념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가치를 보존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저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라는 거. 그래서 잘못 이해되는 분노.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런 거 없으세요? 난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 어떤 기대냐면 우리 남편한테 내가 여기 오니까 바쁘니까 차 카워시 좀 해주시겠어요?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아니 세미나 하러 가는 사람이 그 차에 새똥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도 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런 거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차 좀 이렇게 해줄 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오늘 교회 일찍 가서 뭐 할 일이 있는데 이랬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는 화가 안 멈추는 거죠. 오랜만에 어쩌다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 안 해줘? 내 기대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는 거죠. 이건 내가 왜 화가 나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기대였고 저 사람의 시간이고 저 사람의 계획인데 왜 나는 당연히 이 사람은 오늘 아침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없으셔요?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난리 났죠. 내 자신을 성찰해 보지 않고 지금 그 사람 바쁜데 내가 그냥 가야지. 이렇게 나를 성찰해 보고 내가 왜 화가 났지? 남한테 내 기대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화가 날 거구나. 그게 안 돼서 화가 났구나. 이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과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그냥 보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때처럼 내 가치관이나 내 신념에 어긋나는 것은 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또 잘못된 거는 분노란 화가 나서 그것을 풀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노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딱 들었는데 이거를 푸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감정이고 화풀이는 다른 거예요. 그걸 정과시키고 화풀이 하는 거. 예,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는 그냥 감정이에요. 아까 같이 내가 기대대로 안 해줘서 화는 났어. 화는 났는데 옛날 같으면 화풀이를 했을 텐데 풀이는 안 했어요. 내가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나지? 본 거예요. 옛날같이 화풀이를 했으면 뭘 발로 찼다든가 집어 던졌다든가 소리를 질렀다든가 그랬을 거예요. 네. 분노의 감정을 느끼더라도 안으로 삭히는 것이 좋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죠? 많이 생각하죠. 이렇게 삭혀야지 성숙한 것 같고 삭히면 더 나중에 폭발을 해요. 이거는 정말 삭히면 안 돼요. 삭혀도 안 되고 풀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단어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풀이해도 안 돼. 화풀이해도 안 돼. 삭혀도 안 돼. 차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차단이 안 되죠. 왜냐면 수시로 나한테 내가 공격을 받잖아요.
내 기대대로 사람들이 안 살아주고 내 신념을 공격하고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분노는 나오니까 차단하면 참 좋은데 안 되니까 뭐냐, 조절하는 거예요. 예, 잘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를. 예, 조절이란 단어. 예. 그리고 분노는 나쁜 감정이며 신앙이 좋은 교훈이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 신앙 좋으신 분들, 우리 사모님 분노 안 하세요? 그렇죠. 저도 신앙은 좋아요. 신앙은 좋은데 분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인 적은 너무 많았지만 제 깐에는 참 신앙 좋았었어요. 근데 네, 신앙이 안 좋게 보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저 분노할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분노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정도면 신앙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을 느껴도 돼요. 내가 분났거나 알아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왜 알아차려야 되냐면 감정이라는 거를 그냥 느껴주지 않고 그냥 감정만 있으면 제가 저번에 한 거에서 편도체 여기 나오겠네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분노의 원인, 욕구의 조절, 절제력 부족, 좌절, 네, 부족, 다른 사람의 공격과 불에 대한 항거. 불에 대해서 항거할 때 분노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나 뭐 이제 그런 분들 일본에 분노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배받는 환경에 생기는 구속감. 근데 여기 왜곡된 지각,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나는 거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그리고 분노 폭발 뒤에 오는 아픔과 슬픔, 비애들 때문에 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놓고 난 뒤에 그거에 또 화가 나요. 그거 안경을 메우신 분은 모르는데 그냥 해놓고 내가 화내놓고 그거에 정말 많이 화가 난. 네, 어느 정도 분노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선천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이 환경의 유전적인 원인이 있어요. 어린 시절 학대받았거나 난폭한 환경의 악순환으로 기질적으로 화를 많이 내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화가 나죠. 애가 보고 자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방식이 우리 형이나 우리 가족들이 하는 방식이 화내는 거니까 애도 그렇게 습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그랬어요. 다 O형이고 다 화를 잘 내고 다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화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아까 말한 감정, 여기 보면 이게 화살표가 보이죠? 여기가 감정을 감정 반응하는 편도체의 그 부분이에요. 그 우리 뇌 안에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요. 특별히 안 좋은 감정, 슬픈 감정, 외롭고 힘들었던 감정들이 이 감정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감정은 다른 사람이 화내는 얼굴이나 슬픈 얼굴을 봤을 때 내가 그렇게 감정을 느껴요. 나도 느끼는데 저 사람 화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감정에 내가 진정이 되고 이 편도체가 진정돼 여기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근데 그걸 알아차려주지 못하면 감정이 이제 들끓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났구나. 저 사람 화났네. 아까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이고 이런 감정이네. 그러면 이 감정에 내가 진정이 되면서 내 전전두 피질은 이성에 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난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뇌관이 감정이 지금 위험해 하고 막 하면 아까 제가 그 그라지 문을 열 수 있었던 이 뇌관에 생명 관리하는 게 그냥 확 이게 힘을 줘가지고 살아남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꼬리 자르고 가잖아요. 살아남으려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뇌관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래서 분노나 어떤 힘든 상황에 딱 됐으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확 이제 힘들어졌을 때 상대가 나보다 연약하면은 싸울래?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너무 무서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뭐가 확 어려움이 왔을 때 직장 상사나 나보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도망가요. 참고 그러다가 연약한 사람 보면 내가 공격하는 거죠. 너 나랑 해볼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탁 우리가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그런데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전 이거 이렇게 실감해봤는데 이거 사슴이 차 앞에서 탁 부딪히기 전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서 있는 얼어 있는 모습이에요. 도망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가 산에 있는데 캬오리가 한 마리 나왔을 때는 내가 괜찮은데 두 마리가 나왔는데 정말 돌돌아져서 가는데 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어붙어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화를 내, 엄마가 화를 내. 그런데 혹시라도 또 이런 막대기까지 들었어. 나보다 더 커. 나보다 3배 되는 아버지면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3배 되는 이 막대기로. 그렇다면 전보산대 같이 커 보이겠죠. 그 애한테는 그걸 가지고 화내는 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얼어붙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너무 무서워서 반항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어버리면 어떻게 또 공포를 느끼면서 이거는 싸울래, 도망갈래, 죽은 것 같이 공포를 느끼고 죽은 척하고 이럴 때는 언제는 전쟁통에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누군가가 화를 이렇게 풀이했다면 나는 자라면서 이렇게 받았을 것이고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나도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나? 네. 그래서 어떤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았나? 네. 이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투사한다죠. 집어던지는 거, 화풀이 하는 게 2가지 방법으로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외향적인,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풀이 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요. 화났을 때 상대를 치거나 따귀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다거나 발길질을 한다던가 혹은 주먹질을 하거나 밀쳐서 땅에 쓰러뜨린다거나 밥줄로 몸을 묶는다던가 아니면 옛날에 어른들 많이 담뱃불 그 밖에 방법으로 화상을 입힌 적이 있는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는가? 유리창을 깨고 벽을 치고 옷을 찢고 가구를 부수고 주위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하여 당신 자신이나 누군가의 재산을 파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동물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총이나 곤봉, 칼을 그러니까 무기를 휘두른 적이 있는가? 여기에 하나라도 예라고 했다면 당신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하신 분. 저는 몇 개 해봤어요. 여기서. 어떤 거 해봤냐고요? 벽을 쳤는데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뭘로 쳤냐면 머리로 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화가 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데 머리 받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럴 때 정말 무섭고 힘들었는데 결국은 내가 이러고 있구나. 네. 뭐 가구 주위에 있는 물건 집어던지는 거. 네. 저는 제 책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버린 그것도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한 장 한 장 다 찢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옷도 찢어봤어요. 그냥 착착 찢어봤어요. 여기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폭력적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이걸 봤으면 저같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내 자녀한테 그걸 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 두 자녀 난 너무 사랑해서 정말 살아온 모든 인생에 걔네들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손녀딸 너무 예쁜 손녀딸 둘을 보면서 한 명은 아주 밝고 한 명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랬죠. 제 예민한 애를 보면서 누구 닮았니? 왜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쟤 누구 닮았니? 그래서 너네는 참 착하고 안 그랬는데 우리 딸 뭐랬는 줄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엄마가 공포스러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대. 그 소리를 듣는데 이 명치끝이 이렇게 칵 뭐가 막힌 것 같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이 소녀딸을 눈에 넣어도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내 자식들도 사랑했거든요. 근데 내 자식들한테 사랑한단 말을 못 해주고 공포를 준 거예요. 무섭게 해서. 왜 무섭게 했겠어요? 잘 키우려고. 잘하게 해주려고. 잘 되게 해준다고 지금. 그게 준 게 공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난 너무 힘들어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 소리 들으니까 한번 다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부드럽게 사랑의 언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같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공포스러웠어, 무서웠어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네. 충분하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내 화를 내가 잘 조절하고 이게 내 자녀한테만 그랬겠어요. 내 동생들한테 하고 우리 착한 우리 남편한테 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그만한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그래가지고 어느 학기가 끝나면 또 안 하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 이제는 안 돌아갈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내가 농담도 하는데 그 정도인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얼마나 공포스럽게 했는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사시는 분들이 기대치가 안 돼서 이렇게 또 저와 같이 그런 감정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내향형. 분노, 외향이 잠깐만요. 여기 잘 안 보여서. 이거 아까 외향형 했죠? 그러면, 내향형. 분노 내향형들은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제 신앙인 너무 이제 그러신 분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향형도 나중에 문제가 많아져요.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부심을 만회해요. 왜냐면 화가 났는데 이걸 풀이하면 안 되겠으니까 착하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그 분한 감정을, 화난 감정을 그걸로 한번 만회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거를 막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면 인격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감정적인 이득을 얻어요. 어떤 거냐면 감정적인 이득이 어떤 게 있겠어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자신이 화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과 인정받기를 추구하니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고. 그래서 아주 수동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암시해요. 알아서 잘해주게끔.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데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신 암시를 주고 속임수를 쓰며 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애정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 화를 막 풀이하는 사람보다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더 우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감춰졌기 때문에 변형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비유 맞히기, 아까. 그러니까 어떤 분노의 표현이 두려워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절한 미소가 특별하게 나와요. 웃지 않아도 되는데 막 어색하게 웃어요. 혹시 이렇게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이건 웃은 일이 아닌데 아하하 하시면서 막 어색하게 웃으시는 분 보시면 그 안에 분노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 분노라는 감정으로 못하고 어쩜 이렇게 어색하게 웃으실 수 있어요. 닫아버리고 도망치고 자기 비난해요. 스스로. 난 이렇게 막 비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줘? 아니야,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죠. 자해 같은 거.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규모 있게 관리하지 못해요. 돈이나 또 먹는 병, 만성적인 신체적 질병, 분노 감정이나 우울 감정이나 여러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 신체화 장애라는 그 병에 걸리는데 어떤 거냐면 몸이 아픈 거예요. 다른 진짜 질병의 그 심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병이 있는 게 아닌데 병 증상만 있어요. 온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그리고 성문제에 너무 쉽게 자살로 끝내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애 아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를 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아빠랑 해버렸으면 어쩌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당하다가 이렇게 가버릴 수 있죠. 그리고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우리 조승은 이렇게 갑자기 제가 그런 애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총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너무 참아서 분노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병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병이잖아요. 이게 신체화 장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화병. 화를 참아가지고 안에서 이게 억울한 일 당했고 한스러운 일 있고 막 이걸 어떻게 삭히지 못했네. 그래서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여기가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고 뜨거운 게 무제 뱃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교포들 사이에서 나오는 병이어서 교포들 거기서 알아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포들이 이런 어떤 여자 몇 분이서 증사가 같은 거예요. 교포.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닥터가 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증상이 똑같은데 이렇지? 해가지고 화병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등재되어 있죠. 화병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 어머님들 이제 저는 안 참았으니까 이제 나보다 참으신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이런 병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옆에 사람 고통 주고 꾹꾹 참은 사람은 자기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모든 감정을 가지고 중독이란 말을 잘 안 집어넣어요. 그죠? 우울 중독, 막 이렇게 우울병, 우울증 막 이렇게 하는데 분노는 중독이란 표현을 써요. 중독은 어떤 거냐면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질 때 그때 우리 그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중독되면 사소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신경세포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증가돼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에 강한 흥분이 나오고. 그래서 왜 중독이라고 하면 분노에 걸려서 한번 폭발을 탁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을 느끼시죠? 시원하죠. 네. 시원해요.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네? 화를 확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이래서 그래요. 네. 뭔가 호르몬이 탁 나오는데 네. 그것 때문에 시원해지니까 됐다. 나는 이제 편해진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독소가 돼가지고 뇌 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화를 벌떡벌떡 내실 때 기억을 하세요. 뇌 세포가 지금 손상되고 있구나. 그리고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고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며 상승되고 좋은 호르몬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집중력, 사례 판단도 안 돼요.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개인한테 끝나지 않고 화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분노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 반사처럼 화를 내요. 왜냐면 그 감정 뇌 있었잖아요. 아까 거기서 뭐가 안 좋은 것들이 막 저장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탁 생기면 조건 반사처럼. 그리고 분노 표출하는 시간이 단축돼요. 금방 일어나요. 그때 어떤 때는 0.5초 만에 일어날 게 이제 0.1초 만에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뇌 손상되고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4배, 5배 높고 사망률도 훨씬 높아요. 제가 우리 집에 예를 들었잖아요. O형들이고 다 분노를 잘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중풍이었습니다. 내 밑에 동생도 뇌출혈이 일어나고 다 혈압약 먹어요. 헐떡헐떡 화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피가 끈끈해진대요. 산소를 잡아먹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 가다가 흐르다가 굳는 거예요. 그래서 피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분노를 조절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벌써 나도 우리 남편하고 서로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었고 우리가 서로 얘기해요. 나는 분노 중독이었는데 서로 중독으로 동반 의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으니까 나는 화를 냈고 화를 내니까 술 먹고 서로 이유를 주면서 동반 의존하면서 그 사람은 만약에 이게 스톱되지 않았으면 간암으로 갔을 것이고 나는 중풍에 걸려서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분노를 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아요. 내 건강에 안 좋아요. 내 건강만 안 좋으면 좋은데 이거를 우리 자녀한테 답습시키는 거죠.
걔네들도 벌떡벌떡 화나게 해서 걔네들 뇌도 상하게 하고 걔네들 혈관도 막히게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때 나한테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Stop. 내 뇌가 지금 손상되고 있어. 내 핏줄이 좀 끈끈해지고 있어. 그러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건반사처럼 화낸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뱀 보고 이런 비슷한 걸 보고 놀랐을 때 이 나뭇가지만 봐도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비슷한 상황만 되면 이렇게 화를 확 조건반사처럼 화를 내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입장을 보지 않고 내가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가 팍 나는데 안 되지만 해줄 수 있어 이럴 것까지가 아니고 안 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화가 나고 우리 남편도 내 목소리의 톤이 전에 화냈을 때 비슷하다 싶으면 또 같이 화내요. 그러니까 서로 끝까지 안 보고 무슨 일인지 안 보고 팍팍 그냥 화를 습관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일이 진짜 화낼 일이야? 아니야. 우리 싸울 때 야 그게 화낼 일이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생한테 걔 입장에서는 화낼 일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 그거 화낼 일 아니야. 근데 그러면 동생은 나 화 안 냈거든 그래요. 안 낸 게 아니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나 화 조절해야 되겠다 싶은 게 우리 아들이 이제 티네이저일 때 그때 이건 안 되겠구나. 걔가 나를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막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화내? 그랬더니 걔가 한 소리가 나는 지금 내 자신한테 화를 내고 있으니까 엄마는 상관하지 말래. 나는 지금 내 자신한테 화내고 있는 거래.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어떤 방법으로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건반사처럼 화내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장치. 아까 뇌 안에 감정뇌가 막 일하고 있을 때 이거를 스톱시키고 이 전전두피질, 이성의 뇌가 돌아오게끔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감정이 내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전전두피질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나누어준 거기 그 중에 하나예요. 분노인데 감정이 대치된 게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2차적인 감정이 게 많고요. 1차적인 감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1차적인 감정이에요. 1차적인 감정은 숨겨져 있고 2차적인 감정이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치된 감정, 어떤 분은 가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노는 가짜 감정이고 진짜 감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화났을 때 요즘 들어 좀 화났던 일을 한번 쉐어해 줄 분 있으세요? 어떤 상황? 그러면 내가 이걸로 먼저 한번 해보고 할게요. 여기선 좀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남편이 토요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가고 뭐 그러니까 여자들이 같이 하기 힘든 뭐 산악 마액을 하러 가고 그런다고 쳐요. 아내가 막 화가 났어. 어떤 감정이어서 화가 났을까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화를 냈어. 화를 냈는데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을까요? 토요일날 골프를 치러 갔다고. 골프도 치고 또 낚시도 가고 뭐 산악 바이크를 하고 아내 그렇게 남자가 자꾸 나가야 남편이. 근데 아내가 화가 났어. 염려되는. 네. 네? 질투? 네, 질투 있어요. 네, 질투 있죠. 나보다 그거 자기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또 염려되죠. 왜냐면 어떤 게 염려될까요? 그런 다칠 수도 있고 그쵸. 산악 바이크 타면 네. 다칠 수도 있고
또 딴 여자 만나서 염려되죠. 진짜 염려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쓸쓸한. 쓸쓸하죠. 그렇죠. 나 같이 있고 싶은데 쓸쓸하죠. 또 찾아보세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거부감들. 그렇죠. 거부감. 당신 나를 거부하는 걸로 거부감으로 느껴지죠.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뭐 외롭죠. 그렇죠? 예. 같이 있고 싶은데 자꾸 나다니니까 놔두고 그죠? 예, 거부감 느끼죠. 그죠? 상실감도 느끼죠. 내 욕구가 안 채워진 거니까. 그죠? 뭐 여기 보면 아까 근심도 되죠? 또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재밌나? 신경이 쓰이죠? 신경 쓰이죠. 예. 그리고 또 뭐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조바심이 나죠. 예. 불편하고. 한스러움. 예? 한스러움. 한스러움. 한스럽죠. 그렇죠? 예. 나 혼자 두고. 그렇죠. 낙담이 되고 야속하죠. 섭섭하죠. 예. 적적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막막하고 쓸쓸하고 허하고 그러다 우울해지고. 그렇죠? 예. 그 맥도 빠지고 맥 풀리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무료하고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못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예.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하죠? 화로 얘기하죠. 당신은 말이야 시도 때도 없이 그러고 다니고 또 이제 교회 가시면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에 막 이렇게 정죄도 해주고 그렇죠? 예, 그럼 화를 내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얘기죠. 난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나랑 같이 시간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서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 버릇해야 돼요. 화내지 말고 화가 났어. 그럼 보는 거야. 내가 왜 화났지? 내가 속상하구나. 내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는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상대가 화가 났어. 그러면 저 사람이 왜 화났지? 아, 저 사람도 쓸쓸하고 외롭고 지금 허무하고 거절감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화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해봐야 돼요. 자녀가 늦게 연락 없이 안 왔을 때 부모님들 어떠세요? 딱 들어오면 화내시죠. 화내죠. 왜 화냈겠어요? 걱정됐어요. 그렇죠. 걱정됐죠. 네. 너무 걱정을 하다가 연락 없이 안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나중에 자녀 낳아서 키워보세요. 큰 애들 와서 안 들어오면 피가 말라요. 그러는데 들어왔는데 버럭하는 소리가 부모가 화를부터 낸단 말이에요. 야, 나 너무 걱정했어. 너가 어떻게 된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많지 않죠. 우선 화부터 나죠. 도대체 어디 네가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고 다닌 거고 많이 들은 얘기. 근데 그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 너무 걱정했어. 너 어떻게 되면 난 못 살아. 그 소린 거예요. 그렇게 알아봐 주면. 근데 어떻게 죠? 막 그런 걱정해가지고 하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왜 맨날 나한테 내가 정당하게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러고 다녔는데 왜 나한테 신경 껴? 막 이러고. 나 이제 다 컸단 말이야. 막 이러죠. 그러면 엄마는 또 화가 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키워놨더니 쓸쓸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외롭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고 화내서 담 쌓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있던 감정들
한번 이렇게 제가 예를 줬으니까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본인 거 한번 어떨 때 화가 났었는지. 요즘 근래 아주 간단하게 쉐어할 수 있는 거. 그 감정이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특히 남자분들 민망할 때, 겸연쩍을 때 화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민망하고 겸연쩍은데 화로 턱 이게 멋있게 막 이렇게 이제 과정에서 그런 경우들 한 번 더 얘를 찾아보세요. 보니까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하기 쉬워져요. 돼 있어요. 예, 해보세요. 어떤 거? 와이프가 똑같은 말을 3번 이상 했을 때 3번이나 했을 때 화가 났어. 알아들었는데. 난 이거 끝나고 할 건데 아, 그거 끝나고 할 건데. 계속 하라고. 네. 화가 나요. 화가 났어요. 근데 맞아요. 그 억울했어요. 억울해서. 억울해. 억울했어. 할 건데. 그리고 또 어떤 감정? 억울한 거 하나만 있었어요? 억울했던 것 같은데. 억울하고. 막 귀찮은. 거기서 찾아보세요. 억울하고. 네. 조바심 나요. 조바심 났어요. 여기 일할 거 하고. 근데 계속. 조바심 났어요. 또 찾아보세요. 많이 찾아보세요. 몇 개 더. 피곤도 있었어요. 피곤도 했고 피곤한데.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피곤하죠. 맥 빠지죠. 맥 빠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려고. 공부하면 맥 빠지잖아요. 그렇죠. 맞아. 당혹스럽고. 귀찮은 것도 있네요. 귀찮기도 했어요. 귀찮은 거, 귀찮은데, 내 감정이니까 충실을 해야죠. 네, 귀찮기도 했고. 힘들죠. 네, 힘들기도 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시켜서 억울한 것도 있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화를 냈으면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다시 정리해서 한다면 지금? 지금? 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했던 그 감정 몇 개를 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해 보세요. 화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거기 내가 사용했던 감정. 귀찮은 거 먼저. 귀찮은 거 먼저. 내가 귀찮기도 했지만, 귀찮기도 했지만, 김 빠지니까. 맥 빠졌었어요. 김 빠졌어요. 근데 그 김 빠지고 맥 빠졌는데 처음에 왔었던 게 조바심이 났죠. 조바심 나요. 그러니까 그만 말해라. 내가 그래요. 그거를 잘 정리하세요.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조바심이 났고 제일 처음에 했던 단어가 뭐였었죠? 뭐였었죠? 억울했었다고 그랬어요. 억울해요. 내가 할 건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조바심 나고 좀 억울한 감정이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내가 피곤한 거 얘기할 수 있으시죠. 피곤하고 내가 지금 좀 맥도 빠지고 힘들었었던 때야. 지금 내가 그래. 그런데 지금 지나서 내가 해줄 수 있어. 지금은 내가 다른 일을 하는 중이고 지금 이런 감정이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할게. 왜냐면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빗자루를 들려고 하는데 마당 쓰려고 하면 그런 기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정리해버릇 해야 되는 거예요. 어플 하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 이런 감정이 들 것이다 해가지고 한번 눌러봐서 이런 감정 표현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은 안 오셨어요? 하고 나왔어요. 아, 아내분한테 입장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예. 봤을 텐데. 예.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남편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화를 냈어. 아내분 입장에서 어떨까요? 서운하죠. 속상하죠. 이해받지 못한 것 같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그러니까 거부감도 느끼고,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느끼면 상대방의 감정도 한번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이렇게 느꼈겠구나. 혹시 이제 또 다른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훨씬 표현을 좀 말로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말로요. 네. 연습 어떻게 해요? 말로 그래서 해버릇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이 뭐 저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고양이한테 화가 날 때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고양이한테 화가 나요. 네 예를 들어서 새벽 3시 4시쯤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발을 물어요. 물고 피가 나고 그다음에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엄청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왜 봐야죠. 봐야죠 한번. 네, 한번 봐야죠. 그 입장에서 네. 왜 그 시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까요?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때 문이 열려 있나? 왜 그랬을까요? 신나서요? 신나서. 신이 나서, 그러니까 접촉하고 싶어서, 네. 그죠? 내 주인하고, 제 발을 보고 그거는 갑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 내 감정 한번 볼게요. 화가 났어.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화 말고. 화 났지만 아까 말한 대로 피곤한데, 그죠? 네. 또 뭐가 있죠? 당혹스럽죠? 네. 지쳐 있고, 네. 지긋지긋하지.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고양이의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없구나. 그럴 수 없는 입장이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봐 주면 되죠. 그러니까 화를 확 났지만 내가 피곤한데, 내가 지쳐 있는데 이렇게 느끼면 이 화가 줄어들어요.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면. 그러면 화라는 걸로 표현이 안 되지고 지쳐 있는 모습으로, 그 피곤한 모습으로, 야, 그러지 마. 나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 그리고 고양이가 알아들을 말을 해줘야죠. 어떻게 할까요?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제 아니면 충분히 이제 사랑을 해준다든가, 표현을 미리 해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네.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까지 입장까지 들어갈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네, 그렇게 내 감정 먼저 알아보고,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왜 지금 엉뚱한 시간에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걔 입장을 한번 봐주는 거죠. 네. 걔 입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난 잘 몰라요. 하지만 그랬을 것 같은. 네. 또 어떤 다른 입장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강아지여가지고 강아지여가지고. 떠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화라는 감정으로만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걱정이 된다든가, 제가 저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반응이 좀 달라지죠. 우선은 그 강아지한테도 반응이 다르지만 내가 내 자신한테 반응이 달라지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반응을 내가 자꾸 그렇게 해버릇하면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그렇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내가
왜 이러지? 했을 때 내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느끼지? 하고 내가 나한테 알아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걸 놓고 한번 보면은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딱 그 순간에 맞는 단어를 찾으면 좀 이거다 하면서 좀 편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 감정을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해주니까. 네, 제가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아내분 꼭 갖다 드리고 같이 아내분도 충분히 이 감정 얘기할 수 있게. 냉장고에 붙여놔요. 예? 냉장고에 붙여놓을게요. 냉장고에. 네, 냉장고에 붙여놓고 같이 보시고 예. 네, 이게 감정 일기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감정을 너무 이렇게 이제 눌려놓고 느끼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일기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루 종일 하지만 하루 종일 우울하진 않고 순간순간 좋았던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았던 감정들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우울하지만 않고 이때는 좋았구나. 내가 화났다고만 치는데 화난 게 아니라 이때 또 다른 감정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자꾸 그 감정 노트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오늘은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화가 좀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상대가 더 이해가 더 잘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걸 꼭 하시고요. 의견의 불일치, 충돌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충돌하기 싫어하고 누가 나한테 하면 싫어하죠. 충돌 나쁜 걸로 보지 마세요. 네. 충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돌할 때 내 아내 나한테 이건 당연한 거야. 없어야 돼 하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방어하고 화나고 막 그런데 충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차이점은 분노가 아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네. 제가 어떤 이제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아까 신념이 나왔잖아요. 그 선교지 미리 오랫동안 하신 분과 내가 신념이 달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정치적인 신념이 달랐어요. 그런데 7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막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건 그거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올 때 또 무슨 얘기를 하셔. 아니 그건 그거가 아니고요. 내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들이 나랑 같이 선교를 못 하겠다.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왜냐면 그래서 다른 분이 연락이 왔어요. 내 정치적인 그 성향을 당신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이론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를 포기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들하고 이 충돌을 안 하려고 할 때 이 에너지가 너무 들어서 선교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저도 신념이 강해가지고 나랑 다른 분들과 아주 충돌을 잘했는데 이건 아니다 느껴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 충돌을 받아들이고 내 신념을 다른 사람한테 막 주입시키고 막 억지로 막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마땅히 충돌 예상하면 서로 인정해 줘야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해야지 되고요. 솔직하고 사려 깊은 자신의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사려 깊게, 강하게가 아니라 사려 깊게 나 이렇게 느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단어 몇 개 쓰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편안하게 받아줄 거예요. 강하게보다. 또 하나. 혹시 내 주위에 분노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분노 잘하는 사람. 놀라지 마요. 옆에서 내 주위에 막 분노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힘들죠. 네. 분노하는 사람 옆에 가만히 있기 힘들죠.
어떻게 하냐면 놀라거나 겁내거나 무슨 나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우리 아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화내고 있으면 난 가만히 두고 나오면 됐었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왜 화내냐 막 이랬거든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울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웃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웃게 돼요. 화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도 얼굴을 찡그려요. 내가 보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걸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화난 사람 얼굴에 같이 옆에 있으면 내가 화가 나요. 같이. 그러니까 쫓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훈련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끔. 장단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났는데 가가지고 왜 화를 내는 거야?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더 내게 해주는 거예요. 장단 맞추지 말고 화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들어봐 주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화나겠구나. 너가 이제 찾아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너 근심이 돼서 화가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너 너무 서운해서 그랬구나. 너 억울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 그래. 특별히 우리 손녀 때 막 울 때 넣어서 너 속상해? 막 그러면 그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한번 자꾸 해버릇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 외우셔가지고 누가 화났으면 옆에 가가지고 당신 그렇구나. 예,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 날만 하지. 예, 그냥 그 말 한마디면 확 이게 진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해 받으면. 그렇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애정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아까 그렇게 당신의 화난 이유 내가 나가 압니다. 공감합니다. 그게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이것도 내가 그랬어. 또 습관처럼 하면은 아주 편해져요. 맞아. 내가 그랬네. 때때로 당신에게 화내도록 내버려 둬요. 왜냐면 내가 화가 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 한번 해봐. 화가 많이 났으니까 괜찮아 한번 해봐.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막 탁구공처럼 화를 던지고 받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이게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저 화풀이 대상인지 아닌지 분노의 원인은 따로 있는지 예. 저 사람이 분노한 원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그거를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나도 관찰하고 다른 사람도 관찰해 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 극복의 재원에서 충분한 영양과 적절한 휴식. 피곤해서 피곤하면 화나요. 그래서 운동도 해주고 휴식 되게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죠. 분노 핵심에서 문제. 그러니까 고1 일어난 거 뭐가 진짜인지 그거 상황에서 떠나고 자신 분석하는 거. 육체적인 원인 아프면 호르몬 부족으로 갑상선 질환이나 여성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 주기가 여자들은 특별히 일정치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생리증후군이니 아기 낳고 난 뒤에 이런 원인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할 수 있어요. 화가 자꾸 올라올 수 있어요. 우울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자꾸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이해해 주고요. 예, 스트레스. 그 절제하는 훈련. 아까 같이 저 같은 경우 이제 화가 나면 스톱하고 내 발을 브레이크 밟듯이 했어요. 연습했었어요.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밟을 일은 없지만 전에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톱. 내 피가 끈끈해지고 있어. 내 머리에 지금 독소가 차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다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적인 지혜 갖는 거 말씀 안에서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 부드러운 대답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렸죠. 거기서 찾아서 부드럽게 대답해 주세요. 당신 이래서 그랬어? 상실감 때문에 그래? 외로워? 이렇게. 그죠? 또 화를 쉽게 내지 말고요. 또 미련하게 화내지 말고요. 우리가 좀 더 관찰하면서. 그리고 상담이라는 한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문에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상에 나무하고 이게 나무를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놓고 눈으로 이렇게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바라봐 주는 거예요. 관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서로를 관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상이라 서로가 서로를 무슨 일 있나 없나 잘 자라나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보듯이 눈으로 이렇게 관찰해 주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있나 감정적으로 뭐가 어렵나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에 이게 말씀 언이고 화가 2개 있잖아요. 서로의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상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관찰해 주고 왜 화났어? 자기도 보고 상대도 관찰해 주고 그리고 말로써 화를 서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화났구나. 나도 솔직히 그때 너무 서운해서 그렇게 화를 냈어. 이렇게 서로 시간을 가지고 앉아서 화냈던 그 시간들을 서로 관찰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점점 이게 조절이 돼요. 차단은 너무 힘들고요. 조절이 돼요.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거 우리 거울 누런 해가지고 웃는 거 있잖아요. 웃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앞니 보이고 이 정도 벌어지게 한번 웃어보세요. 더 크게 웃어보세요. 더 크게 웃어봐요. 네, 이렇게 웃으면 뇌가 행복한 줄 알고 좋은 호르몬을 확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 화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 그 사람 좀 화내다가 거울 누런이에요. 맞아요? 맞을 수 있죠. 화를 더 돋고 와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참 억울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에 이렇게 웃어주면 화났구나. 우선 화난 거 인정해 주세요. 화났구나.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거지? 화 안에 뭐 억울한 일 생겼어? 뭐 근심된 일 있어? 좀 너무 피곤해? 뭐 서운해? 너무 겸은쩍어? 뭐 이렇게 쑥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예, 제가 약간 아까 발표에서 보셨던 것 중에 내향적인 분노성이 좀 있어요. 예. 뭔가 화가 나도 제가 밖으로 배출을 못하고 그냥 혼자서 계속 삭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가족적인 영향이 있는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엄하셔가지고 제가 뭐 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매도 이렇게 좀 이렇게 훈육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서 그냥 뭐 20살 이후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서 계속 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화나는 거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조절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제가 좀 더 하고 가면 좋을지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분노 감정이라고 해서 분노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내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느끼면 나는 아까 말한 대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야. 또 크리스찬으로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데 감정은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의 항아리는 여기 이제 이게
항아리가 있다면 이게 꼬닥 차면 절대 더 다른 거는 수용하지 못해요. 하나 떨어지면 그 장독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다. 내가 그걸 그린다는 게 자꾸 못 그려가지고 한국에 왜 비 오면 장독 이렇게 있죠. 그러면 비가 와서 가득 찼으면 한 방울이 여기 들어가면 한 방울은 바깥으로 떨어져야 돼요. 네, 이게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참아지고 끝까지 그게 수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느 순간까지 내가 잘 참았는데 요즘 왜 안 참아지는지 몰라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뎌진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감정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느끼면 안 돼. 그래서 그 감정을 끄집어내야 돼요. 눌러서 무뎌지게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오냐면 몸이 말을 해요. 너무 감정을 눌러버리잖아요. 몸이 아파요. 몸으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은 눌러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술철처럼 튀어나오고 언젠간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묻어버리고 굳게 하고 안 느끼려고 하면 이 몸이 어딘가 막 저리고 아프고 숨이 찰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은 있는데 이 병명이 아닌 거야. 병은 없어. 엑스레이 찍고 막 근데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 계속 그 아파서 그러면 병원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정신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과 가면은 신체화 장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의 장애가 와서 몸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누르지 마세요. 느껴야 돼요.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느껴야 돼요. 느끼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눌러버리고 안 알아차리고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면 엉뚱하게 다른 데서 터져요. 네. 아직 젊어서 아직 버틸 만한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있으면 뭔가 터져요. 그러니까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 화라는 거는 왜 불화잖아요. 한번 폭발해가지고 조금만 불씨가 여기 툭 던져도 이거는 산에 확 금방 퍼지듯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눌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 감정을 읽어보세요. 이건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들을 느꼈지? 네. 오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러니까 기분 좋아도 사람이 감정을 누르면 부정적인 감정만 누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안 느껴요. 그것도 눌러버려요. 그래서 감정 불능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눌러서 긍정적인 것만 느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눌러버리면 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감정 불능 상태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감정 불능 상태 됐다 싶으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정신과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일기 쓰면 참 좋아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기는 했지만 이때 나 솔직히 이런 말 해주고 싶었다. 나 정말 억울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어. 알아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쓰세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안 해도 되지만 나 혼자서라도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나랑 같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운했고 이렇게 아팠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이랬어. 근데 잘 견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화 전가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그렇게 잘 조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